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특검법안은 모두 3개, 각각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세 법안 모두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3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앞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포와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현실화됩니다. 각 법안별로 내란 특검법은 12.3 개헌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건진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환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세 법안이 모두 공포되면 검사 수만 100여 명 이상의 초대형 특검이 꾸려집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만 보면 김 여사 의혹 40명, 내란 40명, 최상병 사건 20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내일 처리합니다. 예, 내일 다 처리됩니까? 네. 그 주요 3대 특검 같은 게.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가지는 내일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서. 그럼 언제부터 수사가 본격화되고 뭐 예상하십니까? 특검이 처리되면 법안이 처리되면 이제 바로 특검 임명하고 뭐 그런 필요한 절차, 시간만 필요하고 곧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제가 그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요.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이 어떤 이 쪽에 밝으신 분들 우려하시는 게요. 정연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표 차이가 예상보다는 적어서요. 네, 출구조사보다는 출구조사보다는 적었어요. MBC 좀 출구조사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만 한 거 아닙니다.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출구조사가 그렇게 벌어졌다가 좀 줄어드니까 적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좀 적게 나왔다가 좀 많이 나와야 크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MBC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자 저희만 한 게 아닙니다. 방송사 제일 큰 방송사 3개. 그런데요.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사나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지금 그걸 또 정치보복이라고 분명히 방어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죽기 살기로 막으면 되죠. 어떻게 봤습니까? 예를 들면 그건 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국회에서 다 입법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처리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수사들 내란 수사 뭐 특검 이런 걸 하면 협치한다 그래놓고 저렇게 처음부터 정치보복에 나서지 않느냐 하며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막 농성하고 옛날에 많이 봐왔듯이요. 그런 식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오늘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단죄를 하는 것과 통합을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개혁을 하면 통합을 못 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헌법적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국회법대로 헌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면 행정부에서는 수반으로서 야당이 협조를 요구할 건 협조 요구하되 당연히 그러겠죠. 국회 차원에서는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도 썼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엔 가장 새 정부의 급선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민생. 우선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TF 그것이 가장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집권 초기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처리해야 될 법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찰개혁이나 이런 사법개혁 다 들어있습니다. 사법개혁안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어떤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명수나 뭐 이런 문제가 원래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차법.
자동차가 나왔어요. 예.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 그럼 마차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차보다 늦게 달리라고 예. 그런 법을 만들고 예. 그건 좀 우스꽝스럽죠. 지금 봐도 예. 이게 붉은 깃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예. 안 되겠죠. 예. 아무래도 개혁을 하게 되면 예. 그로 인해서 뭐 100%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뭐 피해를 본다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 그런 주장에 언제까지 그러면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예. 네. 근데 그 요구는 아까 제가 여쭤본 거랑 연결되는 거라서 여쭤본 건데. 네. 이러이러한 요구 안 들어주면 네. 우린 예를 들어서 협치도 인정할 수 없고 뭐 그런 어떤 미리 뭐랄까 밑밥이랄까요? 네.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예고인데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대히 크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 예. 학생이 선생님에게 예. 우리 시험 없애달라. 예. 시험 보기 싫다. 예. 시험 계속 보면 우리 학교 안 가겠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봐야죠. 시험은 봐야죠. 예.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예. 적어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협조할 건 협조해놓고 예. 그다음에 목리를 부리든 뭐 투쟁을 하든 하는 거지. 예. 아니 취임식하고 마구 온 대통령에게 이거 하지 마라. 예.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국민의 도리가 아니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1720여만 예.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죠. 예. 대법관 명수 법은요. 네. 30명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건? 네. 아 그쪽으로 가는 네. 겁니까? 그쪽으로 예.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법은 그럼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에 그래서 100명 오늘 법안 소위 법사위 예. 오늘 소위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걸 전체회의 의결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예. 법안세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당내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소위 예. 의원들이 오늘 꼭 해야 되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 소위가 좀 늦어졌어요. 아. 그래서 오늘 좀 물리적인 시간이 좀 예. 그랬고 또 다른 약속이 돼 있던 의원들 일정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전체 회의는 못 됐습니다. 당내 논란은 이 의견은 해소 가능한 의견인가요, 보시기에? 그건 해소가 됐으니까 법안소위 됐으니까요. 통과가 됐죠. 예, 네. 그건 해결사가 네네. 됐죠.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 네. 이건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조만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재판, 어떻게? 예. 소위 말하는 재판 중지법, 예. 그거는 6월 10일 예. 그때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바꾸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 예. 그러면 모든 지금 모든 연루돼 있는 재판은 다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양보할 수 없는 법이고요, 분명히. 아니 예. 그거는 예. 헌법 84조에 의해서 예. 사실상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예. 자꾸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불러 일으키니 예. 아예 그냥 그러면 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인데 예. 이 법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없어도 예. 사실은 헌법 84조는 예. 그렇게 재판은 중지된다 하는 것이 예. 헌법 학자들의 다수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마저도 논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예.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서 세기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요. 특검하고 형사소송법, 대법관 숫자 조정 예. 이런 거 이 중엔 양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죠. 아니 무슨 거래합니까 이게? 예. 이건 다 가야 되는 법이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협치 아까 왜냐하면 우려하는 쪽을 자꾸 제가 여쭤보는데 네. 협치와 뭐 이 내란 수사도 분명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자 그런데 예. 우리 앵커가 계속 질문하시고 저는 이제 답변하는 예. 형태인데 지금까지 12.3 내란 이후 예. 정말 20개를 넘은 것 같아요. 예. 한국에 넘으면 또 그렇습니다. 뭐가 나오고. 예. 근데 그때마다 예. 뭐 앵커가 지금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상대방 측에서 주장했던 거라든가 예. 또는 역풍 우려 예. 뭐 이런 걸로 생겼다면 대선도 없었을 거요.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박찬대 정청래가 예. 너무 예. 좀 이렇게 직진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의 일부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박찬대 정청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노선이 잘못됐냐. 예. 어제 대선 승리까지 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히 있잖아요. 역풍 걱정하고 제가 해보지도 않고 예. 우려하고 그랬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역풍을 걱정해서가 아니고요. 예. 그 어떤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실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예. 지금까지 돌파해왔던 방식으로. 예. 국회에서 뭡니까? 표결이잖아요. 예. 용산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말씀 들어보셨죠? 네? 용산 상황, 집무실 상황. 저는 오늘 법사위 하느라고 예. 법사위 얘기 때문에 유세랑 법사위 하시느라고 막 빨리 사실은 예. 제가 정치 20년 하면서 예. 이번 대선 기간처럼 뉴스를 못 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게 다 있죠. 네. 이거 앞으로 이거 수사하려면 골치 아프겠네. 네. 이런 얘기지만 어차피 서울 고법 가가지고 영장 치면 다 나옵니다. 자, 하나씩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화번호 800-7070. 누군지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아이고야. 자, 경향신문의 단독입니다. VIP 경로설 이종섭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 윤석열 유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달콤한 거예요. 직접 전화해서 경로했다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지만 예. 확인만 남아 있었던. 네. 그게 하필이면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자마자 6월 4일에 바로 그냥 6월 4일에 네. 첫날부터 나옵니다. 첫날부터 네. 그 리박 스쿨인지 나바렌지 그 대표 출국 금지 됐어요. 맞아요. 바로 압수수색. 첫날 그냥 바로 그냥 출국 금지 압수수색이에요. 맞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예. 자 이게 오창석 아저씨가 계속 얘기했죠. 행정 집행의 대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경기도지사는 원래는 네. 경찰권이 없어요. 하지만 사법경찰을 동원을 하면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법경찰관. 매우 많다는 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도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꿀이지, 말하는 꿀. 풀파워로 지금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 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발 맞춰서 원내에서도 준비 작업을 하는데요. 네. 자,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3년 내내 기다렸던 제발.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특검 3종 세트 들어갑니다. 자, 민주당 5일 바로 내일입니다.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상정 예정입니다. 와. 드디어 거부권 없는 그래. 특검 통과가 시작됩니다. 거부권 걱정이 없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딱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달콤한 게 뭐냐면 네. 자, 내란 김건희 뭐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돼 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원래 독립 특검법이고 요건만 좀 바꾼 거고요. 네. 내란 특검법은 그 안에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지랄을 하니까 그거 빼줬었거든요. 그래. 네.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 그냥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평, 명품백 다 도이치 주가 조작. 도이치 주가 조작, 뭐 네. 명태균, 뭐 건진법사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네. 제목에 명태균이랑 건진법사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법안 제목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럼 명태균 특검법, 건진법사 특검은 원래 따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가는 거야. 자, 그럼 쭉 어떻게 됩니까?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새끼들 이제 뒤졌습니다. 자, 전화 받은 사람, 문자 넣은 사람 가서 빨리 지워야 돼요. 하지만 증거는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지난 총선 때 이채 양명주였죠. 네. 양명주가 다 김건희였어. 좆됩니다. 양평고속도로, 자, 명품백, 명태균 주가 조작. 건진법사가 네. 제대로 수사가 되면 네. 저 당이 풍비박산 날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윤한홍, 추경호 네. 이미 이름이 나왔고 이미 걸려있는 인간들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거 조지기 시작하면 네. 난리 납니다. 네. 검찰에 가 있는 건진법사의 그 폰에 이름이 수백 개가 있어. 명함이 270개인지 370개인지가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다 갑니다. 자, 명태균으로 인해서 조은이도 참 고맙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맞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네, 다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현역 의원들이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희대 대법원, 우리 조희대. 엎드려 뻗쳐 나옵니다. 엎드려 자, 뻗쳐. 대법관 증언법 역시 처리합니다. 합니다. 자,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언법 처리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목까지 가면 현행 대법관 14명에서 30명 증언 유력이라고 네. 되어 있고 5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통과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네. 1년에 8명씩 두 번으로 나눠서 16명을 증언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조선일보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처럼 네. 갑자기 짠 어느 날 2배가 됐지롱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뭐 정부 기관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법기관은 심지어 이제 오랜만에 개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16명을 한 번에 찾기도 힘들고요. 맞아. 그거 안 돼. 한 번에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법원 조직도 덩치가 커져야 됩니다. 예. 대법관을 보조하는 인력들이 추가로 다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쪼개서 네. 텀을 두고 들어갈 거라는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20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대법원에서도 하던 얘기예요. 네. 100명 뻥카는 솔직히 뻥카였지만 30명 증언은 현실 아니야. 그럼 100명을 던졌다가 100명은 좀 심한가? 100명은 저희가 걷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0명만 할게요. 이렇게 원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거니까. 네.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실제로 합리적이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 대법관 증언했을 때 지금 출마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이 아닌 이탄희 전 의원이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럼요. 분명히 타이밍 좋게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긴장하고 있을 조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걸 해체하자고 주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바로
검찰입니다. 아, 검찰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숭숭한 검찰 옳게 왔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과 별 수 있냐? 공중분해입니다. 아, 오늘 이제 검찰 내부를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뭐 기소청으로 만들고 뭐 공소청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그냥 그거 참을 것 같냐. 우리 다 그냥 사표 쓰고 나간다. 아이고. 검찰 조직 무너진다. 라고 이제 하는 그 멘트를 인용을 한 뒤에 MBC 기자분이 친절하게 이제 그 뒤에다가 법조계의 다른 인사, 로펌 쪽의 인사의 이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지금 로펌에 자리 없다. 맞아. 나와봐야 그 자리 못 들어간다. 갈 데가 없다. 나오면 한빈기다 지금. 시베리아다. 니네 갈 데 없다. 뻥카 쳐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검사님 닥치시고 그냥 그대로 복무하세요. 네. 하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